안녕하세요. 프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9월 14일 오전 6시 44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282달러입니다. 간밤에 좀 좋은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꽤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 지금의 상승은 가짜 상승이라고 보이기엔 조금 충분히 찐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온체인도 그렇고 캔들봉의 형태도 그렇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프라이스 액션도 그렇고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 복귀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단기 추세는 돌파한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이 단기 추세는 돌파한 것 같다. 그런데 뭐가 안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테스트가 안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테스트가 나왔고요. 긴 꼬리 음봉으로 테스트가 나왔죠.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이틀 동안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죠. 하락 추세 돌파, 중기 하락 추세 돌파, 돌파 이후에 테스트, 그리고 이 테스트 자리는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상승, 이런 뭐 캔들 움직임도 그렇고 돌파 이후에 이런 테스트가 나오는 과정도 그렇고요. 테스트 없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서 계속 조금 찜찜하거든요. 근데 이런 깔끔한 테스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지금의 반등은 꽤나 신뢰성이 높은 반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돌파가 될지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게 돌파가 될지 다음 주에 이제 이거 돌파가 될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걸 보고 있잖아요. 구독자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의문대 영역에서 결국엔 이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의문대 영역에서 이런 이제 프라이스 액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9월 중에. 그러려면 이제 다음 주가 핵심인 거죠. 경계놔야겠다. 결국 다음 주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금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발표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국내도 이제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일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도 지금 거의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2주택자는 아예 그냥 주담대 자체를 갭 투자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황에서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하는 총재님 같은 경우에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죠.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질 은행금리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실상의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또 서울의 특정 지역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2021년, 22년에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적었다 보니까 내릴 때도 조금 더 적게 횟수나 아니면 크기 면에서 더 적게 내려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9월 한 지금 보름 이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보름 이상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움직임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결코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작년 10월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10월에 쉽게 올라갔나요? 뭐 트위터 발 뉴스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도 문제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이제 결국 이제 70K인데 70K까지 왔을 때 지금 70K 부분에서 계속 지금 두드려 맞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트레이더 자체가 없어요. 70K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또 70K가 왔을 때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이 정말 브레이크 아웃 나올 것이다 라고 배에 힘 꽉 주면서 버텨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또 고민까지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절대 쉽게는 안 보여줍니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털어내야 되거든요. 계속 털어내야 되거든요.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개인들 물량 계속 털어내야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또 여기까지 왔을 때도 뭐 온체인 상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반 환경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 왔을 때도 이 브레이크아웃이 될지 과연 이 7개월짜리 구조를 이 하락 평행 채널 구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브레이크아웃에 성공한다 그러면 뭐 댓글로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이제 와이코프 패턴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 영역, B 영역이 원래 여기에 스프링판까지 포함되면서 만들어졌는데
B 영역이 연장이 되죠. 그리고 이 연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판 만들고 이제 브레이크 아웃하는 움직임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상당히 큰 떡상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온체인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이 차트 구조를 보시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력의 매집, 그 다음에 이평선의 응축, 에너지 응축이죠. 주가 상승을 위한 상당히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세 분출도 상당히 조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오히려 상방으로 향하게 될 경우에는 뭐 결론은 만약 그렇게 되면 결론이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네.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 시나리오를 실은 이제 중간에 조금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3월에 고점 돌파가 나와버렸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개월, 4개월 일찍 고점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실은. 네. 지난 3월에 고점 돌파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실은. 네.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네. 근데 뜻하지 않게 지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당일 기준 뭐 코로나 이벤트 이상으로 당일 기준 꼬라박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 이거 다시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복귀하는 케이스거든요. 결국 2024년 9월부터 본격적인 추세의 시작.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의 시작이라 하면 결국 2021년에 만들었던 이 고점 구조를 돌파하는 추세 상승의 시작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일단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다시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돌아간 거예요. 네.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9월이 마무리가 안 됐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내년까지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충분히 뭐 비트코인의 고점을 38만 달러 부근까지 38만 달러는 상당한 피보나치 중첩 레벨입니다. 네, 지난 10년 차트를 피보나치 구조로 봤을 때 아주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실은 저는 이제 여기 자리를 지난 코로나 이벤트 때 고점 목표가이기도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69,000달러에서 꼬라박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네, 절대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좀 먼 얘기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 네. 돌파 이후에 테스트까지 깔끔하게 나와주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네. 요 정도까지는 또 올라와야겠죠.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이제 이런 정말 모든 쇼충이들 다 죽이는 떡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 정도의 프리미엄 강도가 나와야지 이런 모든 쇼충이들 다 박살내는 이런 떡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약하지만 미국 쪽의 매수에도 조금 살아난 움직임을 감지해 볼 수가 있다. 결론은 다음 주,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발표, 그 다음에 한국의 금리 발표까지 조금 봐야겠다. 뭐 업비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업비트는 전 세계 알트 시장의 넘버 2입니다. 네, 현물 시장만 생각하면 거의 최고의 거래량을 뽑아내는 곳이기도 하죠. 현물만 따지면. 바이낸스는 선물 시장, 알트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이지만 알트 현물 시장만 따지면 국내 거래소 업비트하고 빗썸을 합치면 전 세계 알트 시장은 사실상 국내 시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알트 시장 기준. 그래서 뭐 아스에이즈 그 미친놈 같은 경우가 김치 헤헤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상당히 조금 무시하는 발언이죠. 네. 어차피 너네들은 우리가 상장하면 세력들 물량 설거지해주는 곳 약간 뭐 이런 인식이 없잖아 있죠. 네. 그래서 뭐 업비트가 최근에 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가 좀 약간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세력들 물량 설거지하는 설거지 이거 맞죠? 맞나요? 설거지 이거 아니죠? 네.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코인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 코인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즉 다른 이제 뭐 바이낸스에서 상장하기 전에 업비트에서 최초 상장을 하는 케이스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다시 한번 바이낸스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움직임 조금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업비트는 항상 뭐 빗썸도 맞죠. 빗썸 조금 차치하고 빗썸 조금 이상한 상장을 많이 하곤 하니까 업비트는 항상 뭐 다른 거리에서 다 상장하고 항상 마무리 설거지용으로 업비트에서 상장하면서 세력들은 업비트를 엑시트의 창도 이용하는 경향성이 강했는데 지금 이제 업비트가 좀 요걸 좀 시도하고 있죠. 월드 퍼스트 상장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 코인들 중에서 FDV나 아니면 락업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는 코인들은 지금 꽤나 큰 상승을 하고 있죠. 주포가 업비트에서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알트코인의 주포는 업비트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 차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더 차트가 원화 차트를 따라가니까. 요걸 조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은 지금 꽤나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지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금 마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되게 이 반등이 꽤나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프라이스 액션이나 캔들의 움직임,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흐름 자체도 꽤나 괜찮다. 네. 충분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9월달에 이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이나 괜찮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 계속해서 미뤄왔던 입장이고, 그 시기도 9월 셋째 주라고, 정확히 말하면 9월 16일 이제 저희 추석 연휴, 사실상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9월 16일이 끼어있는 주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조금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정말 이제 중요하죠. 이 센터라인에 대한 돌파, 20주 EMA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짧은 테스트 이후에 뭐 일본까지 발작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조금 더 목표가를 크게 가지고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까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연 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연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흐름은 또 괜찮아요. 네, 지금의 흐름은 또 괜찮습니다. 네. 물론 알트코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움직임보다는, 이런 움직임보다는 이 움직임이 훨씬 더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낙폭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고점 목표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네. 물론 알트코인들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겠죠. 특히 뭐 시총 큰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시총 큰 알트코인들은 꽤나 어려움을 겪겠죠. 네.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알트코인장의 폭 자체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이 움직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죠. 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11월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의 영역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뭐 그건 이 RSI에서 1년 이상 중첩되고 있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 구조가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구조를 깨고 올라가야지 좀 신뢰할 수 있는데, 이 하락 다이버전스 구조가 거의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뭐 상당히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걸 월봉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캔들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캔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네. 추세를 그어봤을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캔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네. 상당히 힘에 붙이는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은 여기를 조금 터치해야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월봉 추세가, 이 추세는 2017년부터 이어진 추세니까 뭐 8년 9년 된 RSI 추세거든요. 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이 월봉 RSI 추세도 그렇고 한 번은 여기를 터치해야지 이 추가 상승을, 이 고점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약간 이런 움직임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이제 이건 좀 깨질 확률이 높겠죠. 결국에 가면 뭐 대알트 불장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뒤로 미쳐지는 알트 불장이 되겠죠. 이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제 희망사항은 당연히 이거긴 한데, 그래야지 비트코인 38만 달러를 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내년에 38만 달러 가려면 무조건 도미넌스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알트를 좀 죽여놔야 되거든요. 네. 즉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 솔라나가 3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네. 좀 가혹한 얘기죠, 상당히. 네.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 뭐 솔라나 리플이 1,000원 넘으면 안 돼요. 죄송한데, 네. 상당히 가혹한 얘기잖아요. 네. 그 모든 유동성이 다 그냥 비트코인하고 정말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때려 박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대형 알트코인들은 그냥 싹 다 죽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겨우 따라가거나 혹은 거기에 못 미치거나 하는 수준으로 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30만 원 조금 너무했다. 네. 30만 원 너무한 것 같고요. 네. 솔라나가 4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솔라나가 4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걸 약간 이제 돌파하고 빼꼼히 지금 고개를 내밀긴 했는데, 이 주봉 이 구조를 봐도 그렇고, 제 희망과는 상관없이 아마도 결국 이 구조가 해소가 되지 못하고 꼬라 박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합니다. 근데 이건 현재의 관점이에요. 현재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현재 지금은. 그래서 알트코인에 조금 비중을 실은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돌파 과정에서, 이 추세 돌파 과정에서, 브레이크아웃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 상승 과정에서 과연 도미넌스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가 빠른 엑시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알트코인을 이제 올리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시장의 주포 자체가 단기 엑시트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 구조를, 1년 이상 된 이 하락 다이버전스 구조를 돌파하고 튀어나오겠죠.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온체인 상황 조금 보시더라도 나쁘지는 않아요. 단기 물량들은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 과정에서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거래소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거래소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걸 이제 단기 프레임이 아니고 1시간 프레임이고요. 지난 몇 달간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뭔가요? 매집 후에 지금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빼고 있다는 얘기고, 미스터 백 지갑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확인하세요. 미스터 백 지갑 이렇게 매매 잘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ETF 통과 이후에 이 거래소에서 매집 이후에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 기관 지갑으로 빠져나간 비트코인 물량은 어느 수준이라고요?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찍었던 FTX 사태 이후에 빠져나간 물량 이상으로 매집이 되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드홀더들도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다. 올드홀더들이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이 구간, 비트코인 73,000달러까지 고점 돌파 나왔던 이 구간에 비하면 올드홀더 형님들 자체도 지금 상당히 조금 조용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유동성이 조금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금리 인하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동성이 조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 자체가 조금은 죽어 있는 느낌인 건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 자체가 조금 이때 강하게 조금 나타났다가, 보시게 되면 이때 강하게 조금 나타났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은 소강 상태라는 부분. 그 다음에 거래소 내 물량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제 OTC 물량은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면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OTC 물량도 어쨌든 지난 8월 30일에 고점을 찍고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이때 움직임과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9월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온체인상이 거래소 물량 줄어들고 OTC 물량 줄어들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공급 충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냥 떡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반대의 논리도 성립하는 거죠. 21년처럼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덧붙여 OTC 물량까지도 그리고 이 구조가 몇 달 지속이 된다. 엑소더스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간단합니다. 원체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실은 지금 시장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지를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가깝다 이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OTC 물량이 아직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결국에 이 구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2021년처럼 결국에는 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슬슬 탈출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 과정에서, 이번의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아마 개미들이 대거 진입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대거 개미들이 진입할 건데, 그때가 당장 뭐 몇 달 뒤일 수도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늦게 상투 잡으려고 뛰어드는 개미들에게 아쉽지만 이제 물량을 넘기고 좀 쉬셔야 돼요. 그때는 정말 손절 칼같이 잡고 매매를 하셔야지, 않으면 고점 부근에 상투 잡으면서 물리시게 됩니다. 살려면 지금 구간에서 사셔야 되고 공포 구간에서 사셔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된 영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처음 드리는 얘기는 아니니까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저는 아마도 이제 뭐 한동안 또
차례 지내고 성묘만 마치면 낚시터에서 좀 지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끝나고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은 뭐 차트 보시기보다는 기분 좋은 연휴를 조금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